전 세계의 크립토 시장에 몰려든 금액이 최근에 들어서 총 합계가 지금 한 830억 달러에 달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유입된 금액이 750달러에 달함으로써 최근의 장세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장세로 대변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의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는 상원의 공무원 퇴직연금 투자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포함하지 않은 내용의 결의안을 상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공무원 퇴직연금 규모가 한 680억 달러에 달하는데 애리조나주 상원이 이러한 결의안을 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주들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의 최근 뉴스 중에서 고무적인 내용은 암호화폐 그 인플루언서인 BTC 코스모너트가 트위터를 통해서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가 하루 평균 한 3,000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는데 이 같은 매수세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된다면 600일 이내에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바닥날 수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여주시는 걸 보면 그러지 않아도 지금 거래소의 비트코인 재고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거래소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 보유량이 지난 6년 동안 계속 우하향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거래소에서 계속 소진돼서 이제는 투자자들의 지갑 속으로 비트코인을 옮기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들이 한번 들어온 비트코인은 시장에서 팔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건데 지금 같은 속도로 10개 현물 ETF사들이 계속 비트코인을 이렇게 하루에 한 3,000개씩 사들이면 지금 시장에 있는 수량 가지고는 앞으로 2년 내에 비트코인이 고갈된 전망이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그래프는 현재 비트코인 채굴량이 하루에 900개씩 해서 한 주에 한 6,300개 정도 채굴이 됩니다. 즉 공급이 되는 거죠. 그런데 비트코인 현물 ETF 자산운용사 빅4의 순유입량만 하더라도 한 주에 한 4만 개 정도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즉 시장에 공급되는 채굴량은 한 주에 6,300개인데 비해서 이렇게 4개 자산운용사가 사들이는 비트코인 수량만 해도 이 6,300개의 한 6배 이상 정도의 물량을 사들이고 있으니까 시장에는 물량이 계속 감소할 수뿐이 없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제는 암호화폐 거래대금이 주식시장의 거래대금을 뛰어넘었습니다. 3월 13일 세계에서 원화로 거래된 비트코인은 9,553개로 이날의 거래 비중은 한 2.8%에 달했는데 이건 달러와 매매 다음에 두 번째로 큰 금액이고 즉 엔화와 유로와 거래를 앞지르는 금액입니다. 거래 대금도 12조 원을 넘어서서 전날 코스피 시장 9조 원이나 코스닥 시장 11조 원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그래프가 10일 날 기준인데 가상자산 시장에서 거래된 금액은 17조 원인데 비해서 코스피 시장의 거래대금은 9조 달러인 것으로 보아서 이제는 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눈을 돌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불장으로 치솟다 보니까 김치 프리미엄이 2년 10개월 내 최고치로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같은 경우는 자그마치 11% 이상의 김치 프레임이 붙어서 지금은 해외 거래소와 비트코인의 가격 차가 10% 이상으로 지금 벌어져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 10월만 하더라도 즉 6개월 전만 해도 오히려 우리 한국 시장의 비트코인이 해외 시장보다 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투자자들이 불장에 달려들어서 이렇게 구매를 많이 하는 통에 한국에서의 가격이 해외 시장보다 이렇게 10% 이상 지금 비싸게 비트코인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불장 때도 이 김치 프리미엄이 그때는 자그마치 20% 이상 비쌌던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김치 프리미엄이 튀어오르면
이거를 이용한 차익 거래가 다시 이제 성행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세계 시장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촉발시킨 게 글로벌 불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전 세계의 크립토 시장에 몰려든 금액이 최근에 들어서 총 합계가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83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중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유입된 금액이 750달러에 달함으로써 최근의 장세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장세로 대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들은 지금 같은 불장에서 장기 투자자들은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많은 양들을 단기 투자자들은 사들이고 있어서 비트코인 가격을 지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장기 투자자와 단기 투자자의 엇갈린 행동은 어떤 걸 의미하냐 하면, 단기 투자자들은 지금 장세에서 소외되면 안 되겠다라는 이 포모 심리가 작용을 해서 지금 매수세에 가담하고 있는 거고, 장기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일종의 지금 정석 플레이를 하고 계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면 밑에 청색 라인이 이게 장기 투자자 라인입니다. 장기 투자자들을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아 오를 적에는 물건을 매도하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분할 매수를 시작해서 물건을 삽니다. 즉, 장기 투자자들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전형적인 정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세에서는 장기 투자자들은 매도세에 들어가 있고, 단기 투자자들은 정석 플레이와 반하는 행동, 비쌀 때 사고 쌀 때 파는 장기 투자자와 엇갈리는 행동을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더리움의 댕큰 업그레이드가 성공했다는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이로 인해서 레이어 2의 수수료가 50% 내지 지금 75% 정도가 싸졌다라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3월 13일 날 6단계 업그레이드 중에서 2단계 업그레이드인 댕큰 업그레이드가 성공을 했습니다. 이번 업그레이드의 핵심은 저장 공간을 추가함으로써 데이터의 가용성을 확장한 겁니다. 즉, 이번에는 프로토 댕큰 샤딩이라고 해서 블록당 2MB의 데이터 저장 공간을 추가로 돌리기 시작했고, 이 2MB의 데이터 저장 공간이 앞으로는 지금보다 16배 이상 커지는 32MB까지 커질 겁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는 속도가 16배 이상 더 빨리 처리되면서 수수료도 16배 정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데이터의 처리 속도 등 확장성에 이제 첫 발을 내디디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더리움을 토대로 움직이고 있는 레이어 2 코인에 대한 접근성이나 사용자 친화성이 극대화되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디파이라거나 NFT 등을 대규모로 채택할 수 있는 이 매스 어댑션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이더리움 생태계 자체가 지금보다 더 커지면서 처리 속도는 더 빨라지고 수수료는 더 싸지는 쪽으로 앞으로는 진화하게 됩니다. 자, 이로써 3월 중순 이후에 중요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